보신 것처럼 대선 후보들이 GTX-D Y자 노선을 공약에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지역 간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추가한 Y자 노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형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GTX-D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입안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시 안이 팽팽히 맞섰던 노선인데요. 이 두 노선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결정적 차이는 단일 개별 노선이냐 Y자형 노선이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D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계양, 부천, 강남으로 빠지는 단일 노선인데요. 반면에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형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 하나하고 또 인천국제공항,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두 가지 노선을 함께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인천시가 제안한 Y자형 노선은 검단과 청라 지역 모두 GTX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도 대폭 좋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Y자형 노선이다 보니까 정거장이 총 18개로 늘어나는 문제점, 총연장 구간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사업성, 경제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제안한 단일 노선의 경우 사업비가 약 5조 9천억 원인 반면에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가량이 됩니다. 4조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4조 원이면 거의 GTX C 노선, 단일 노선 하나를 더 놓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선의 형태, 사업비 규모가 두 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4차 국가철도망에는 일명 김부선으로 단축된 안이 반영이 됐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국토부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7호선, 9호선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또 김포라든지 수도권 서북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자 노선의 경우는 사업비가 10조 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비를 다 합친 50조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빼고 신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Y자 노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정부, 국토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광역교통망,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 97%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광역교통망도 함께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Y자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매우 높거나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았다.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낮은 사업성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소위 김부선으로 전락했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Y자 노선이 다시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GTX-D를 공약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Y자 노선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Y자 노선이 지난해 무산이 되면서 영종, 청라 주민들을 비롯해서 검단에 이르기까지 인천 지역 주민들의 실망, 반발이 상당한 수준 아니었었습니까? 만약 Y자 노선이 현실화된다면은 가정,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계양구, 작전동까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도 기존 단일 노선이 아닌 김부선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천과 경기 모두 김부선에 대한 불만이 많은 데다가 한표라도 아쉬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Y자 노선은 대선 공약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GTX D 노선에 대한 여야 후보 공약이 대동소이 사실상 거의 비슷해지면서
Y자 노선이 실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뭐 미지수라고 이제 분석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인데요.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실현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뭐 공약으로 뭐 제시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GTX D 노선이 Y자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천시가 제안했던 대로 대선 후보 공약으로 포함됐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 과거 단골 메뉴였었죠. 경인선 지하화 공약처럼 대선용 공약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GTX 공약이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대선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GTX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얼마큼만큼 확고하느냐, 또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뭐 관건 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절차적으로 다가오는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를 반영시키는 것이 일단 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대통령의 의지,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Y자 노선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